풀입니다. 축과 구멍 끼워 맞춤에 대한 용어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최소 틈새,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와 축의 최대 허용 치수 맞는 이야기죠. 최대 틈새,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와 축의 최대 허용 치수가 아니라 축의 최소가 맞겠죠. 최소 잼새, 축의 최대 허용 치수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 축의 최대가 아니라 축의 최소가 맞겠죠. 최대 잼쇄, 축의 최소 허용 치수와 구멍의 최대 허용 치수가 아니라 축의 최대가 맞을 거고 구멍의 최소가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입니다. 기계 부품에는 구멍과 축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멍과 축이 결합될 때 사용 목적과 기능에 따라 헐겁게 결합되는 경우, 꼭 끼워지는 경우, 억지로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구멍과 축이 조립되는 관계를 끼워 맞춤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결합 상태는 같은 기준 치수의 구멍과 축의 공차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결합 상태가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틈새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뭘 말하냐면 이 구멍과 이 축의 그 간격 차이를 얘기합니다. 죬새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구멍과 축의 겹쳐지는 부분, 겹쳐지는 부분을 우리가 죬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틈새 같은 경우는 구멍이 가장 클 때, 구멍이 가장 틀 때와 축이 가장 작을 때가 최대 틈새가 될 거고요. 최대 죬새 같은 경우는 축이 가장 클 때, 해서 구멍이 가장 작을 때가 최대 죬새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면 요 글자를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러한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출처는 이렇게 4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풀입니다. 다음 도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1번 한쪽 단면도가 적용되었다가 아니라 국부투상도에 해당하죠. 일부분만, 특히 키나 홈 이러한 부분만 나타낸 것을 우리가 국부투상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의 최소 허용 치수는 3mm이다. 최소 허용 치수는 요 아래 걸로 해서 읽죠. 아래 걸로 했을 때 3에 플러스 0이기 때문에 3mm가 맞습니다. 나의 위치수 허용차는 18.1m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수 허용차는 위치수에 대한 허용차, 허용 치수를 말하죠. 그래서 위치수 허용차 플러스 0.1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R이 의미하는 원호의 길이 치수는 5m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키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부분이 밀리미터를 나타내죠. 5mm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mm이니까 이 원호의 지름이 5mm죠. 근데 여기 치수선을 보면 반지름에 대한 치수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mm가 아니라 2.5mm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입니다. 일단 한쪽 단면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상하 또는 좌우가 대칭인 물체를 그림과 같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내부와 외부 모양을 동시에 나타낸 방법으로 물체의 4분의 1을 절단하여 물체의 반쪽만 단면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한쪽 단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만 바로 단면도로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됐던 부분은 키 부분이 들어가는 데를 국부투상도로 그 부분만 투상도로 나타낸 국부투상도에 해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치수 허용차, 그 다음에 최소 허용 치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최소 허용 치수와 최대 허용 치수는 실물의 전체 길이를 나타냅니다. 전체 길이. 그 중에서도 최소 허용 치수는 공차 중에서 밑에 거 작은 값을 포함한 값을 이야기하고요. 최대 허용 치수는 공차에서 위쪽 값을 포함한 최대 허용 치수를 얘기합니다. 위치수 허용차나 아래치수 허용차는 그 값만 얘기합니다.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만약에 3 플러스 여기에 0.1이 있었다. 그 다음에 플러스 0이 있었다 하면 위치수 허용차는 요 위에 있는 부분께 요 부분이 위치수 허용차가 되고요. 아래 치수 허용차는 0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키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홈 치수인데요. 여기 표에서 보면 ON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ON9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 부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5mm다라는 의미고요. 축지름이 12에서 17mm일 때 키를 5mm인 거를 활용하네요. 거기에서 이제 N9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허용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N9의 공차 같은 경우는 위치수 허용차는 0, 아래 치수 허용차는 마이너스 0.03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풀이입니다. 입체도를 보고 모는 종이의 정면도를 척도 1:2로 그렸다. 가와 나에 표시하여 나타낼 수 있는 치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입니다. 실제 사실 척도와 상관없이 실제 모형의 치수를 그대로 기입을 하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모는 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을 우리가 120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가에 해당하는 거는 4칸이죠. 그러니까 120을 6으로 나눈 거를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칸당 20이니까 총 길이는 80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치수선을 보니까 반지름을 나타내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나타내는 파이는 원의 지름을 나타내죠.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반지름은 R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척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척도는 표절에나 기입하며 도면에 기입하는 치수는 척도에 관계없이 모두 실제 치수로 기입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척도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척도의 표시 방법, 척도는 척도 A 대 B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A는 도면에서의 크기, B는 물체의 실제 크기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쉽게 앞에 있는 게 도면에서 나타낸 크기구나, 뒤에 게 내가 보고 그리는 물체의 크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도면에서 나타내는 것보다 물체의 크기가 크다면 그게 축척이게 되겠죠. 큰 거를 작게 그리는 꼴이 되니까요. 그죠? 1:1은 현척,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 뜻합니다. 실제 크기에 맞게끔 그리는 걸 뜻하고요. 다시 보면 여기가 30mm짜리를 30mm에 맞게 그렸고요. 축척은 15mm, 1:2니까 반절을 줄인 값으로 그렸죠. 네, 배척은 2:1, 실제보다 2배 커서 2배 크게 그렸다 해서 60mm짜리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여기 왼쪽에 있는 거 2개는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거 2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풀이입니다. V벨트 풀이의 일반적인 제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1번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투상한다. 투상하지 않는다가 맞죠? V벨트 풀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을 정면도로 한다. 맞고요. 암의 단면은 도형의 안이나 밖의 회전 단면으로 도시한다. 맞고요. 방사형의 암은 수평 중심선이나 수직 중심선까지 회전하여 투상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입니다. 일반적으로 벨트 풀리는 이렇게 많이 생겼고요. 여기에 벨트를 걸어서 다른 풀리에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밑에서 V벨트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제도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벨트 풀리는 축 직각 방향의 투상을 정면도로 한다. 그래서 축 직각 방향이면 축의 직각 방향인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면도로 많이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방사형의 암은 수직 중심선이나 수평 중심선까지 회전하여 투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사형의 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데 방사형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 형태를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수직 중심선이나 수평 중심선까지 표현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투상하지 않는다. 길이 방향 이런 식으로 절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단면도로 표현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모양이 대칭인 벨트 풀리는 그 일부분만 투상한다. 그래서 여기 대칭선 해가지고 반절만 표시되어 있죠. 암의 단면은 도형의 안이나 밖의 회전 단면으로 도시하며 도형의 안에 도시할 때에는 가는 실선으로 도형의 밖에 표시할 때에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는 가는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밖에로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빼서 그릴 수가 있겠는데 이때는 여기에 굵은 실선으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의 테이퍼 부분 치수를 기입할 때 치수 보조선은 30도 또는 60도의 경사선으로 긋는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경사선을 그어서 치수를 나타내고 있죠.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여기 보이는 네 군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풀입니다. 다음 표는 도면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 기역, 표제란 및 부품란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표제란이 해당하고요. 이 부분이 부품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투상기호는 제1각법을 나타낸다. 각법이 여기에 있죠. 요인데 요거는 삼각법에 대한 기호입니다. 삼각법.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디귿, 실물 크기보다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배척을 활용한다 라고 되는데 척도가 1:1은 현척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면의 양식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도면 양식으로 반드시 마련해야 될 양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윤곽선, 그 다음에 중심마크, 그 다음에 표제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표제란 그 위에 부품란이 따라오죠? 우리가 도면에 그린 것들에 대한 부품을 설명하는 어떤 재질이고 몇 번이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고 몇 개의 수량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부품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표제란 위에 표제란이 있으면 이 표제란 위에 부품란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척도의 종류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척도는 실물과 같은 크기의 현척, 실물 크기보다 작게 축소해서 그리는 축척, 그 다음에 실물 크기보다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배척이 있다. 그 외에도 사실 비례척이 아님 NS라는 척도 표기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면을 일반적으로 현척으로 그리며 표 1-2는 KS에서 정한 척도 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척도 또한 그냥 아무렇게나 본인 마음대로 정하는 거다기보다는 KS에 따라서 축척이면 1:2, 1:5 이런 식으로 현척은 1:1이겠죠. 배척은 2:1, 5: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축척은 다시 한번 현척보다 작게 그린 거, 실제 크기보다 작게 그린 거, 배척은 실제 크기보다 크게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각법의 기호입니다. 기호. 이러한 물체를 토대로 이 제1각법인지 제3각법인지 나타내는데요. 이 기호가 왜 이렇게 그려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항상 어떠한 물체를 그릴 때 정면도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게 되죠? 모양의 특징과 어떤 형태가 가장 잘 보이는 형태를 우리가 정면도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보니까 요게 우측에 있으니까 우측면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우측에서 봤을 때 이 가운데가 숨은 선이어야겠죠. 원래는 삼각법이라면.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실선이네. 그러면 우리가 일각법에서 삼각법과 다르게 우측에서 본 거를 좌측에 그리고 좌측에서 본 거를 우측에 그리죠. 그래서 가운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 얘는 이 정면도를 봤을 때 좌측에서 본 게 여기에 그려져 있구나. 그러면 이게 일각법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자, 정면도가 이렇게 있는데 좌측면도 좌측에 있는 걸 보니까 가운데가 실선이네. 그러면 이게 좌측면도를 그려놓은 거구나. 정면도에 좌측에 있는데 좌측면도네. 그러면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3각법으로 그려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